엄마가 안 돌아와요. 2002년 6월 30일 오후 5시 경상북도 문경시 어느 산골 마을. 마을회관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2살 소녀 민지가 온몸을 떨며 마을 이장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민지야. 엄마가 언제 나갔다고 했니? 어젯밤 10시에 다슬기 주우러 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요. 어젯밤은 한일 월드컵 3위, 4위 결정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에 푹 빠져 있던 그 시기, 47세 주부 강순이가 호련히 모습을 감췄어요. 드라마 열차와 함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강순이는 평범한 농촌 주부였어요.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딸 민지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인근 개울가에서 다슬기를 주워 시장에 내다 팔곤 했죠.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을회관에 메아리 쳤어요. 엄마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새벽 5시면 꼭 돌아와서 저 깨워주는데. 매일 밤 10시가 되면 강순이는 민지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며 똑같은 인사를 해주곤 했어요. 민지야, 엄마 다녀올게. 꿈속에서 만나자. 이것이 강순이가 매일 밤 딸에게 해주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돌아와서는 민지의 이불을 덮어주며 볼에 뽀뽀를 해주곤 했어요. 이웃 김할머니도 강순이의 성실함을 칭찬했습니다. 민지 엄마는 성실한 사람이야. 밤일이 힘든데도 절대 빠뜨린 적이 없어요. 다슬기는 밤에 활동하는 특성상 야간 작업이 더 효율적이었지만 여성 혼자 하기에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어젯밤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고 증언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이상했어요. 자꾸 창문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민지한테 엄마가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럼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강순이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불길한 예감이라도 든 것처럼. 그날 밤 강순이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처럼 말이죠. 경찰이 출동한 건 신고 접수 3시간 후였어요. 당시 월드컵 경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문경경찰서 김순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종자의 평소 행동 패턴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매일 밤 10시에 집을 나가서 새벽 5시면 돌아와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인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70대의 몸으로 손녀를 돌보며 며느리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민지는 경찰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엄마의 일상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엄마는 매일 나가기 전에 제 이불을 꼭 덮어주세요. 그리고 민지야, 엄마 다녀올게. 꿈속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세요. 어젯밤에도 그랬니? 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민지야,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절대 잊지 마라고 하셨어요. 어린 민지의 증언에서도 그날 밤 강순이의 이상한 행동이 감지되었어요. 수색팀은 강순이가 평소 다슬기를 줍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완장천 상류 깊은 산속 계곡이었어요. 낮에도 으스스한 곳인데 밤에는 더욱 위험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들이 이상했어요. 진흙 바닥에는 강순이의 운동화 자국과 함께 또 다른 발자국이 섞여 있었거든요. 여기서 발자국이 이상해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간 것 같은데 남성용 등산화로 보이는 큰 발자국이었습니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한동안 나란히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함께 걸어간 것처럼 말이죠. 발자국 패턴을 보면 급하게 끌려간 것 같지는 않아요. 천천히 함께 걸어간 흔적이에요.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강순이의 발자국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강순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만난 걸까요? 현장에는 강순이의 다슬기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둘러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다슬기채 안에 이미 따온 다슬기들이 절반 정도 담겨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최소 1시간 이상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자정쯤에 누군가를 만났다는 뜻이네요. 자정에 이런 외진 곳에서 누굴 만난다는 걸까요? 수색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을 슈퍼 사장이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요. 이상구 할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요. 밤에 자꾸 돌아다니더라고요. 62세 이상구 할아버지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기와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전에는 해지면 일찍 주무셨는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 계세요. 마을 부녀회장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지난주에 봤는데 순이가 다슬기 주우러 가는 길을 멀리서 따라가더라고요. 순이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1달 전쯤부터 그랬어요. 순이가 밤에 나가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구 할아버지는 최근 몇 달간 순이의 야간 작업 시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책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꾸 순이 가는 방향으로만 가시더라고요. 더 심각한 증언도 나왔어요. 며칠 전에는 순이한테 직접 말을 걸더라고요. 같이 살자고 했는데 순이가 거절했죠. 그때 영감 표정이 좀 무서웠어요. 그 이후로 더 자주 따라다니시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구 할아버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피해주지 않은 할아버지로 여겨졌었는데 이런 증언들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순이? 물론 알죠. 착한 사람이에요. 실종됐다고요? 그럴 리가. 분명 어디 갔다가 올 거예요. 너무 침착했어요. 마을에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났는데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혹시 어젯밤에 어디 계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잤어요. 요즘 다리가 아파서 일찍 자거든요. 하지만 이웃들의 말은 달랐어요. 어젯밤 10시쯤에 분명히 나가는 걸 봤어요. 손전등까지 들고. 이상구 할아버지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아 할아버지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방 안쪽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매일 밤 순이가 다슬기를 주우러 가는 시간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랍 안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강순이의 사진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몰래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 집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 심지어 밤에 다슬기를 줍는 모습까지. 할아버지, 이 사진들은 뭡니까? 그냥 마을 사람들 사진이에요. 취미로 찍었어요. 하지만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강순이만 찍혀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소름 끼치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강순이에 대한 일방적인 감정들이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서랍에서는 강순이에게 보내려다 만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수십 통이나 되었지만 보내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상구 할아버지의 등산화에서 계곡 근처에 특수한 진흙이 발견된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나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계곡에 갔어요. 순이를 만나려고. 만나서 뭘 하려고 하셨나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둘 다 혼자 살잖아요. 외롭다고. 함께 살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나요? 네. 만났어요. 하지만 순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강순이를 해쳤다는 것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만나긴 했지만 해치지 않았어요. 순이가 싫다고 하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경찰은 할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영감이었구나. 하지만 민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제게 사탕도 주셨는데. 어린 민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구 할아버지가 구속된 지 이틀째 예상치 못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 그 아줌마요? 그날 밤에 봤어요. 증언자는 인근 마을에서 야간 경비를 하는 20대 청년 김영호였어요. 그는 실종 당일 밤 11시경 강순이로 보이는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계곡에서 한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뭔가 간절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할아버지가 먼저 가고 아줌마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멀쩡히 살아 있었어요. 이 증언으로 사건이 급반전을 맞았습니다. 이상구 할아버지의 말이 맞다면 강순이는 그와 헤어진 후에도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영호의 추가 증언이 더욱 놀라웠어요. 그 후에 아줌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봤어요. 휴대폰으로요. 통화하면서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화가 났다고요? 네.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말하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그 다음엔 30분 정도 후에 차대가 와서 아줌마를 태우고 갔어요. 흰색 승용차 같았는데 아줌마가 차에 타기 전에 잠깐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이 증언으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순이는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밤에 나간 것일 수도 있었어요. 수사진은 강순이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종 당일 밤 10시 30분경, 그리고 11시 40분경에 같은 번호로 두 번의 통화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번호의 주인을 추적해 보니 마을 보건소에서 10년간 근무해온 간호사 정미숙이었습니다. 정미숙? 보건소 간호사요? 마을 사람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정미숙은 마을에서 인정받는 의료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미숙은 강순이 남편의 교통사고 당시 응급처치를 담당했던 간호사였던 것입니다. 경찰이 정미숙을 조사하던 중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정미숙은 강순이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순이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자주 왔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조금 친해졌죠. 하지만 통화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두 사람은 최근 한 달간 수십 차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렇게 자주 통화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미숙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3년 전 그날, 순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늦게 했어요. 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 남편과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6개월 동안 만났어요. 그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저와 함께 하자고 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다고요? 순이와 민지를 버릴 수 없다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 정미숙은 강순이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려 하자 원한을 품고 일부러 응급처치를 늦게 했던 거예요. 그날 사고 현장에 제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방치하셨나요? 5분, 단 5분만 늦게 했어요. 그 5분이 생사를 갈랐어요. 끔찍한 진실이었어요. 강순이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사실상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도 느꼈어요. 정미숙의 고백은 더욱 섬뜩해졌어요. 내 남자를 빼앗은 여자가 고생하는 모습이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강순이 씨와 연락하게 됐나요? 최근에 순이가 자주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때 남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정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왜 늦게 응급처치를 받았는지 궁금하다. 다른 간호사가 먼저 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들을 순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했죠. 그래서 강순이 씨를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순이를 만나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정미숙은 강순이를 차에 태운 후 인적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순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진정하라면서 차 안에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정미숙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강순이가 의식을 잃자 인근 저수지로 데려가 물에 빠뜨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지만은 제발. 민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발. 그것만 계속 말했어요. 정미숙의 자백에 따라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강순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인근 저수지 깊숙한 곳에서였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지만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미숙의 자백이 사실이었던 거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마을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믿고 지냈던 보건소 간호사가 3년 전 남편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강순이까지 살해했다니. 시어머니 박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3년 전에도 이번에도 모두 그 여자 때문이었구나. 며느리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아들의 죽음도 사실은 살인이었다는 충격이 더 컸어요. 이상구 할아버지는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는 정말로 강순이와 이야기만 나누고 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순이한테 미안해요. 내가 괴롭혔나 봐요. 그래도 해치지는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민지였어요. 정미숙의 자백을 들은 민지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모두 그 사람 때문에 12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큰 진실이었어요. 정미숙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내 사랑을 배신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하며 뻔뻔함을 보였어요. 정미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연쇄적인 범행이었기 때문이에요. 강순이 남편의 죽음은 고의적 응급처치 지연에 의한 살인, 강순이의 죽음은 계획적 살인으로 각각 판정되었습니다. 순이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작은 몸으로 정중하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왜 죽었는지, 엄마가 왜 죽었는지, 모두 그 나쁜 아줌마 때문이었어요.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제 걱정이었다면서요. 민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원망보다는 사랑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할머니도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아빠랑 함께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엄마가 매일 밤 위험한 일을 한 건 다 저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민지는 엄마가 매일 해주던 마지막 인사를 되뇌었어요. 엄마, 꿈속에서 만나요. 이상구 할아버지도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는 민지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괴롭혔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도 알고 계실 거예요. 민지의 말에 이상구 할아버지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지는 엄마가 다슬기를 줍던 계곡에 갔어요. 그곳에서 조용히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마지막에 무서웠죠.
그 아줌마가 진실을 말했을 때,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민지는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엄마, 저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도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돌아오려고 했으니까. 어린 민지의 성숙한 생각이었어요. 엄마도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행복하게 사세요. 며칠 후 보건소에는 새로운 간호사가 부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미숙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민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이상구 할아버지도 가끔 오셔서 도움을 많이 주세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민지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어요. 엄마가 매일 해주셨던 말, 저도 이제 하늘나라 엄마한테 해드릴게요. 엄마, 꿈속에서 만나요. 2002년 여름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그때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한 사람의 비뚤어진 감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정미숙은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였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까지 해쳤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인데 그녀에게는 소유욕과 복수심만 있었던 거죠. 반면 강순이는 남편의 배신을 알고도 원망보다는 딸의 미래를 걱정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민지만을 생각했던 진정한 모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 열차와 함께한 이번 이야기는 씁쓸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